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시가 갭다운 이후 조금 반등을 주는 듯 했는데 외국인이 현물 매도가 얼마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꺾이면서 무려 2%대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이 정도면 아주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변동성이 솔솔 상승한 것은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죠. 어제와 반복된 질문, 자, 그럼 하락 전환이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답하고자 합니다. 하락은 아니고 기간 조정일 뿐이다 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다운 출발을 하자 바로 매도가 강하게 나왔죠. 갭다운이 위치는 323.90으로 스탑로스 트리거를 동작시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개장 후 25분 동안 321.25선까지 아주 빠르게 밀리면서 옵션 시장에서 어쩔 수 없는 기관들이 풋옵션 매도분이 손절매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324.65선까지 반등하게 됩니다. 오늘의 반등은 이런 이상적인 기술적 반등 위치까지 나온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의 흐름이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도가 11시 30분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오전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스탑로스를 유발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조정, 그리고 이상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딱히 의미 있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11시 30분부터 선물 미결제 확정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이것은 기존에 끌고 왔던 장기 롱 포지션이 청산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선물 미결제 확정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7,200개가량 감소를 했어요. 3월물 선물 만기가 아직 한참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량의 미결 감소가 발생한 것은 1월 중순 이후로 들어왔던 이 단기 롱 포지션, 이것도 청산이 그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게다가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 또한 일부 청산하기 시작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청산이 바스켓 매도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아웃퍼폼한 종목들 위주로 청산이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시장 전체를 까는 매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선물 매수분이 청산이 나오면서 선물 베이시스도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전이 평균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3포인트가량 약세였던 것도 그렇지만 장 후반 들어서 옵션 시장에서 기관이 풋옵션 손절매가 아주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때는 저평가된 합성 선물 사고 고평가된 선물을 파는 그런 차익거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의 약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 차익거래도 나왔어요. 오전장에는 1,000억 내외로 그닥 많은 양의 프로그램 매매는 안 나왔는데 오후 1시 이후로 베이시스가 아주 급격히 약화됐죠. 그래서 종가까지 거의 3,000억 가까운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오후장에 콜옵션을 무려 7만 계약이나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델타 숏을 부지런히 따라갔는데요. 오후 3시 이후에는 풋옵션 매도마저 빠르게 손절을 했죠. 그래서 추가 갭다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변동성이 뜨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315선까지는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금 마무리된 해외 시장의 상황을 보면 이 315선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옵션 미결제 현황을 보면 어차피 또 320 이상에서는 미결이 워낙 많아서 결제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마찬가지로 315 이하에도 대량의 미결제 확정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이 지속된다기보다는 기간 조정 중에 중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변동성 상승분에 비하면 지수의 조정폭은 약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피봇 타임인 저녁 8시 30분 이후에는 반등이 시작되는데요. 현물 기준으로 보면 그냥 위아래 꼴이 달린 돛지로 마감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유럽 증시는 그냥 기간 조정 주거나 일시적인 눌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유럽 증시 조정 관련해서 뉴스플로우는 중국 풍선 격추 이런 외부 이슈밖에 없었어요. 또 채권 가격이 연일 눌리고 비달러 바스켓이 눌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증시 조정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외부 재료이지 유럽 시장 내부의 재료는 아니죠. 유럽 증시 변동성이 6.5%나 상승했지만 장중 저점을 찍을 때는 변동성이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 후반 들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아래 꼬리를 단데도 변동성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어요.
반면 통화시장과 채권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이 논팜 쇼크가 이어졌는데요. 유럽 국채는 사실상 갭다운 출발해서 하루 종일 반등다운 반등 없이 밀렸죠.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 살짝 증가하면서 채권 시장의 스트레스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채권 변동성, 이거 하나 볼까요, 차트를? 여기 이제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인데요. 이거 아니고, 요건데, 드디어 지난주에 이제 그 100 이하로 가 있었던 거를 105.63으로 확 올라와 버렸죠.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도 볼까요? 하이힐드 채권도 눌림이 나왔어요. 그런데 잘 보면 장중에 어떤 폭력적인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라 갭으로 움직인다. 이거 한 3D로 보면 갭으로 떨어진다면 그냥 횡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는 리스크 오프의 장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4일 연속 밀렸어요. 근데 설마 체결될 것 같지 않았던 1.0750의 유로화 매도분이 모두 청산됐어요. 그래서 약간 놀랐는데요. 다만 이제 오지달러는 이틀간의 하락이 워낙 커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아시아 세션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오늘도 음봉을 그렸는데요.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가장 비둘기파로 평가되는 현 BOJ 부총재인 아마미야 마사요시가 이 일본 정부로부터 차기 BOJ 총재로 지목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엔화만 약세였다기보다는 그냥 비달러 바스켓 전부가 약세였어요. 반대로 상품 시장은 기름이나 굴이나 긴 아래꼬리를 달고 조심스러운 반등 시도를 했는데요. 텍사스 기름은 미국 세션 개장 후에 장중에 반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심경이 아니라 0시를 전후로 72.25달러까지 밀립니다. 그때가 이제 미국 증시가 살짝 눌릴 때였죠. 여하튼 그 뒤로 그 유럽 마감 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하면서 긴 아래꼬리 달린 그런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리 또한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유럽 세션 초반에 이 전체 산업 분석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제법 늘리려 했죠. 그런데 유럽 마감 후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이것은 원자재의 단기 매도세가 멈췄을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기름은 다시 76달러 선을 넘기면 자신있게 매도 관점 보고 다시 72달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더, 천연가스가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반등을 해서 2.5달러 선에 근접해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TTF 천연가스, 유럽 네덜란드 천연가스인데 얘는 57.35달러, 이 57달러 부근에서 57유로죠, 이건. 여기서 횡보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갭으로 위로 뜨든 갭으로 아래로 뜨든 아직까지는 눌림이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 정리하면 아직까지는 지난주 금요일이 채권 스탑로스로 그리고 달러 매수가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오늘로서는 대충 약발이 다 하지 않나. 물론 긴 그림으로 봐서는 여전히 달러가 그 강세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당장은 사흘간의 달러 강세는 좀 한 발 좀 물러설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갭 다운이 나왔지만 초반에는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따주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따주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오후장에도 점진적 상승을 이어갔어요. 이것은 유럽 증시 변동성 상승과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생각보다 덜 빠졌죠. 그러면서 콜옵션, 풋옵션 말고요. 콜옵션 매수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2월 들어서 미국이 콜옵션 거래량이 고점을 갱신했다가 살짝 쉬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하얀색이 이 US 콜옵션 볼륨 거래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풋옵션 거래량인데 그 올해 YTD로 본 것을 보면 그 초반에를 빼놓고는 계속해서 콜옵션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열을 올해 것만 보지 말고 한 3년을 볼까요? 팬데믹을 포함해서 2020년 요 6월경이죠, 이때 이 팬데믹에서 회복하면서 이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 처지를 때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보면 작년까지 늘 콜옵션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거래량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반등이 이어졌는데 이 2020년 21년 후반부터는 살살살 풋거래량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풋거래량이 많이 살아나다가
이제 다시 콜 거래량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2020년 6월 이후로는 사실상 이 제로데이트 콜 전략, 요 전략이 출발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꺾일냐의 어떤 진짜 여부는 지금까지는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변동성이 살아났거든요. 이제는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변동성이 죽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고가권에서 뭉개다가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살아날 때, 그러면 이제 지수 방향성과 변동성이 흐름에 역회전이 걸리거든요. 그때는 시장이 꺾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음봉 2개를 맞았고, 기존에 터미널 레이트가 5% 이하를 찍었던 게 이제 5%확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락 전환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변동성 측면으로 봐서는 아직 하락 전환으로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화요일에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죽어주고, 이번 주는 적당히 도치 정도로 마감하고, 다음 주에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변동성이 살아나면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조정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 시장을 붙들어 놓은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동안에 눌렸던 굴뚝 주식이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일부 금융주들이 잘 버텼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장중에 플러스가 나기까지 했죠. 이것은 아직은 시장이 마구마구 무너질 때는 아니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중국 관련 ADR들은 갭다운이 나왔다가 나름 반등을 했는데요. 시장이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하면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는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은 대부분 갭다운 후 반등, 그리고 장중 조정이 이어지면서 종가 저가의 눌림이 나왔는데요. 작년 10월 15일 이후로 SOXX,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이 ETF가 사실상 거의 더블 가까운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조심스럽게 시장은 고가권에서 밴드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밴드가 형성된다면 밴드 상단에서 매도, 하단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청사를 하면서 작은 손익을 좀 챙기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방향성을 재차 타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이 논밤 이후로 시장은 이 조정의 핑계를 잘 만났다 생각해서 연일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증시는 조정을 보이면서 채권도 함께 부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거의 흐름과는 달리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오늘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서 장중에 등락이 제한되었다고 보지만 향후 일시적인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루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은 갭다운 이후 315선에 대한 지지력 확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315선에서는 이 차월물 풋옵션 매도를 아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흘 남은 옵션 만기주인지라 지수 하락의 풋옵션 미결 환매가 어떤 구간에서 이루어진지 계속 관찰해야 되겠지만 315 이하의 풋옵션이 환매가 되려면 웬만큼 강한 약세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저는 환매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유로화 매도분이 설마 하는 가격이 청산이 됐어요. 이 전일 구리와 기름 등의 반발 매수가 들어온 관계로 저는 상품 통화들도 오늘은 좀 작은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일방적 달러 강세가 빠르게 진행되기보다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별도의 비달러 매도를 진입하지 않고 기다려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